안녕하세요. 주식맘사TV입니다. 3월 20일 화요일 오늘의 종목 리뷰와 함께 내일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금일 새벽 마감한 미국장 나스닥이 0.4% 하락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나흘 동안 이렇게 쉬지 않고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0.4% 하락 굉장히 좋은 조정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나스닥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14,500포인트 이 지점까지 이렇게 상승해 줄 수 있는지 여부, 그런 여부가 지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장 오늘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어제 0.7% 이렇게 하락하면서 20일 이동평균선과 이렇게 맞닿아 있었죠. 어제의 하락폭을 고스란히 이렇게 만회하는 양봉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장도 역시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옆으로 행보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2800포인트 시도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 하나하나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식량 관련 테마주들입니다. 자, 어제 현대사료가 점상을 갔죠. 최대주주 변경 재료도 떴습니다. 오늘 현대사료 이렇게 점상 가는 걸 보면서 어제 이 식량 관련주들을 종가 오버나잇을 하지 않았던 걸 굉장히 후회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매수 타이밍을 놓치다 보니까 오늘 시초가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사료는 오늘 점상이니까 거래를 할 수는 없었고요. 한일사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분봉 차트를 보시면 시초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16%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요. 시초가 동시효과부터 이렇게 매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초가에서 이렇게 살짝 밀리는 음봉 이렇게 한 개 두 개 놓다가 다시 한 번 더 시초가를 먹어주는 이런 모습만 나왔더라도 한번 시도를 해봤을 건데요. 어쨌든 시초가부터는 얘를 매수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제 종가상 이렇게 신고가 부분까지 왔었던 효성 OMB나 아니면 미래생명과 그리고 이전까지 이렇게 오르지 못했던 신송홀딩스 그리고 아시아 종묘 이런 애들까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 내일 현대사료가 또다시 점상을 갈지 아니면 상한가 깨질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너무 이렇게 크게 많이 상승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고점 대비 이렇게 10% 하락했을 때 저가 매매 차원에서 거래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달리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내일 현대사료 상한가에서 일단 무너진다면 한일사료나 아니면 미래생명과 그리고 효성 OMB 이 세 종목을 고점 대비 한 10% 떨어진 지점에서 매수하는 전략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로봇 관련주입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 중에 움직였던 종목이 DY였습니다. 자, DY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거래량, 거래 대금을 굉장히 많이 터뜨렸죠.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테마주들 가운데서 이렇게 뒤늦게 주목을 받는 애들이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이런 애들이 하루 이틀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슈팅을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DY가 장중에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죠. 고가가 한 9.5% 이렇게 상승을 해주었으니까요. 오늘 수급을 보시면 기관 10만주, 외국인 6만주 이렇게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슈팅을 해주고 고점에서 한 4일, 5일 이렇게 정도 조정을 받았다면 이런 지점에서 종가 오버나잇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은 얘네가 하루 이렇게 조정받고 슈팅을 해주었기 때문에 오늘 종가 오버나잇은 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이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DY 오늘도 거래 대금을 한 1200억 정도 이렇게 터뜨렸고요. 얘네가 지금 신고가까지의 거리도 그다지 멀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이 DY 거래량 거래 대금을 터뜨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러셀도 한번 이렇게 상승을 시켜 주었죠. 고가가 한 5% 정도 상승을 시켜 주다가 이렇게 윗꼬리를 만드는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셀 이런 애들도 이런 윗꼬리를 먹는 이런 양봉으로
장을 마감을 한다면 이런 애들은 충분히 이런 자리에서 종가 분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런 걸 생각을 해 둬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MP, 선의 시스템 이 두 가지 종목만 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MP가 좋았죠. MP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한 15%까지 상승을 했다가 종가는 7.26% 이렇게 상승을 마감했습니다. 자, 요즘 이렇게 트렌드를 보시면 MP, 선의 시스템 이 두 종목 중에서 MP가 크게 올랐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목요일 날 동시에 이렇게 크게 상한가 부분까지 이렇게 상승을 해줬던 애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은 1등이 선익 시스템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MP가 이렇게 슈팅을 해주었습니다. 요즘 뭐 트렌드가 이렇게 같이 움직였던 애들 뭐 이틀 사흘 정도 이렇게 조정을 받고 이렇게 쳐줄 때 이렇게 다시 슈팅을 해줄 때 2등으로 갔던 종목이 훨씬 더 이렇게 크게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MP가 그랬고요. 윤석열 재건축 관련 이 중소형 건설주죠. 범양건영, 일성건설 이 두 종목도 마찬가지였죠. 지난주 수요일날 얘네들도 상한가를 간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범양건영이 1등이었죠. 2등은 일성건설이었습니다. 오늘 뭐 오름폭은 비슷하지만 시간의 가격에서 일성건설이 한 6% 정도 상승을 해주었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범양건영을 아침에 저점에 이렇게 매수를 한 바가 있습니다. 10시쯤에 한 5,800원 이 지점에서 매수를 했고요. 제가 이걸 매수했던 까닭은 뭐 어제 영상에서도 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고요. 예상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슈팅을 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한 8%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데요. 시간의 가격도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똑같이 상한가를 붙였더라도 조금 장에서 관심이 조금 적은 이등주를 종가 분할에 타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범양건영, 뭐 일성건설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사흘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다가 이렇게 오늘 슈팅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시장이 지지난주처럼 이렇게 계속 하락을 하거나 이렇게 나스닥이 전저점을 이렇게 무너뜨릴 확률이 있을 때는 이런 애들 이렇게 옆으로 행보할 때 이렇게 갖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안정을 찾았을 때는 이런 종목들이죠. 이렇게 슈팅을 해주다가 위에서 이렇게 고가놀이 이틀, 사흘 정도 이렇게 행보하는 애들 좀 끌고 가면 이렇게 슈팅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뭐 범양건영, 일성건설 이런 애들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메타버스 관련주 뭐 MP 이런 애들도 뭐 그래프 모양은 거의 뭐 대동소이하다,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내일도 여러분 준비 잘하셔서 큰 성과 거두시길 기원 드리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